이 모든 일은 한 달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저를 깨우며 물었습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새벽 시간에 깨운 아내에게 힘껏 짜증을 내며 대답했고, 아내가 들었다던 그 소리는 제가 일어났을 때 이미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저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아내를 달래주면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해보니 그것은 침실문 손잡이가 달그락거리면서 들리는 소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침실문을 잠가놓는 습관이 있었기에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진정시키고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소리는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자 문 밖에는 그저 어두운 집안, 풍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평생 도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시골 주택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쥐가 있다거나 시골 바람이 참 세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열어두고 자던 창문을 모두 닫고 조만간 방역업체에도 연락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이상한 소리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내가 기겁을 하며 저를 깨웠고 이번에는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야? 큰 소리를 내지르며 재빠르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10살 된 저희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 자고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아빠랑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사랑스러운 대답에 며칠간 있었던 섬뜩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함께 잠을 자자고 물었으나 아들은 휙 하고 돌아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로 다시 올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소리의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보고 싶었다고 했었는데 아들은 왜 그냥 방으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거짓말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잠겼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빠가 눈치챌 거야. 문 너머에서 아들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아들이 문 앞에서 손잡이를 덜컥거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침입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아들이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들은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덜그럭거리던 손잡이 소리가 끊겼습니다. 알아차렸지, 아빠. 곧바로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급히 아들의 방으로 뛰어갔고 아들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잠가놓은 지하실 문까지 따고 들어가 온갖 곳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그 어떤 흔적도 그 어떤 것들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찾아간 병원에서도 아들에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부동산 업체까지 찾아가 봤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위험한 상황임에는 틀림없다는 직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이웃집 부부에게 아내와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걱정 어린 표정으로 제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물증도 없이 경찰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실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닫아두었습니다. 잠이 든 척을 하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아무 일도 없이 이 고요한 밤이 그대로 모든 것이 제 망상이었을 뿐이길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려있는 문이, 삐걱거리는 침실 문이 딸깍거리며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끄고 가느랗게 눈을 뜨고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곧 저것의 정체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렸지, 아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등 뒤에서 부엌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부엌칼, 그 칼날의 예리함, 그 괴물 같은 눈동자, 짐승 같은 울부짖음,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저건 네 아빠가 아니야.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에 있었습니다. 사흘도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웃집 부부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제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왜 죽으려고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제게 아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방에서는 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저와 아내뿐입니다. 지금도 매일 밤 침실 문을 잠급니다. 혹시나 그 문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을까, 우리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오직 그 소리가 들리길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우리를 보고 싶다고 말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